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변비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겪으시는 문제하고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65세 이상 여성분들 4명 중 1명 이상, 또 남성분들은 6명 중 1명 정도가 겪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84세가 넘어가면 그 비율이 더 높여진대요.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절반 이상이 변비로 힘들어 하신다는 통계도 있고요. 어우,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 전신 건강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신 건강이요? 네, 특히 노년기에는 드시는 다른 약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좀 참고할 자료들이 있는데요. 노인 변비약의 위험성이나 관리법에 대한 기사도 있고요. 또 마라고 하는 식물, 그리고 차전자피, 이런 자연식품들에 대한 정보들도 좀 살펴볼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왜 나이가 들면 변비가 더 잦아지는지, 변비약은 뭐 언제, 어떻게 써야 안전한 건지, 혹시 약 없이도 좀 도움될 만한 자연적인 방법은 없는지,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 또 흥미로운 사실들을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변비의 여러 측면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파헤쳐 보죠. 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더 흔해지는 걸까요? 그냥 단순히 뭐 노화 때문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하는데요. 우선 신체 기능 자체가 좀 변하죠. 아무래도 활동량이 좀 줄어드시고요. 대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 힘도 좀 약해집니다. 배변할 때 힘을 줘야 하잖아요. 그때 필요한 골반 주변 근육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아, 근육 감소도요? 네, 특히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단순히 뭐 신체 기능 저하, 이것 말고도 여러 원인이 막 겹치는 것 같아요. 뭐랄까, 여러 요인이 서로 막 얽혀서 어르신들을 변비라는 덫에 빠뜨리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해서 운동량이 줄면 그 자체로 장운동이 느려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다른 만성 질환, 뭐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같은 거요. 이런 질환 때문에 신경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까지 겹칠 수 있는 거죠. 질병까지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질환들 때문에 여러 약을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약 종류가 많아지죠. 근데 이 약들이 부작용으로 변비를 일으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해요. 뭐 진통제, 항우울제, 일부 혈압약이나 심지어는 철분제, 칼슘제 같은 영양제까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량 줄고 질병 생기고 약 먹는 거 늘어나고 이게 다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노년기에는 갈증을 예전보다 덜 느끼셔서 물을 좀 적게 드시게 되기 쉽고요. 또 식욕이 좀 떨어지거나 치아 문제 때문에 식사량 자체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변의 양이 줄고 딱딱해지겠죠. 아, 식사량 부족도 원인이군요. 네. 불규칙한 식사 시간도 장의 리듬을 깨뜨릴 수 있고요. 또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그런 정신적인 요인도 장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뭐랄까 퍼펙트 스톰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야,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약부터 찾기보다는 뭔가 기본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변비 원리의 첫걸음이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자료들 모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요. 신체 활동, 이게 장 운동을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식이섬유 섭취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섬유질 많이 드세요. 이걸 넘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료에서 설명하는 게 있을까요?
그냥 많이 먹으면 다 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이세요. 식이섬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물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는 거예요. 부피를 늘린다? 네, 부피가 커지면 장벽을 자극해서 장운동이 활발해지거든요. 둘째는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줘요. 그러니까 장 속의 노폐물이 너무 오래 머무는 걸 막아주는 거죠. 채소나 과일, 통곡물, 특히 귀리 같은 거에 많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20에서 25g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네요. 그럼 충분히 물 마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변이 딱딱해지는 걸 막으려면 아까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도 팁으로 나왔었죠. 하루에 1.5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들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우리 몸이 보통 아침 식사 후에 장 운동이 제일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아침 식후요? 네. 그래서 매일 좀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보는 습관, 이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단 조절. 기름진 고기나 튀김류 같은 거 좀 줄이시는 게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이겠지만 이걸로도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면요. 그땐 언제쯤 약 사용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선 기준 같은 걸 제시하던가요? 네, 무조건 약부터 찾는 건 좋지 않다고 하고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배변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이거나 변 볼 때 너무 힘을 줘야 하거나 변이 너무 딱딱하고 덩어리져 있거나 또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불완전 배출감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거나 항문이나 직장이 꽉 막힌 느낌이 들거나 혹은 배변을 위해서 손가락 같은 걸 써야 하는 경우 이런 것들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될 때요. 2가지 이상이요? 네. 그리고 이런 증상 때문에 불편함이 클 때, 그럴 때 약 사용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지 않다면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좀 더 해보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그럼 약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 뭘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극성 변비약, 이게 언급되네요. 둘코락스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극성 변비약은 말 그대로 장 점막을 직접 자극해서 장 운동을 강제로 일으키는 방식이에요. 효과는 비교적 빠른 편이고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지만 이걸 너무 오래 쓰면 장이 약에 좀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약 없이는 배변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장 무력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장 무력증이요? 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짧게만 사용하고 일주일에 3번은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자기 전에 드시면 다음 날 아침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토성 변비약인데 마그밀 같은 약이 대표적인가요? 이건 병원에서 좀 많이 처방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삼투성 변비약은 장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겨서요. 변을 좀 묽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돕는 원리예요. 자극성 변비약보다는 내성이나 의존성 위험이 좀 적어서 노인 변비에 비교적 안전하게 좀 장기간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삼투성 변비약, 특히 그 마그네슘 성분이 든 약 있잖아요. 마그네밀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네요. 콩팥 기능,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어르신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고요? 아, 네. 이 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콩팥 균형이 떨어져 있으면 마그네슘 성분이 몸 밖으로 제대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혈액 속에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심해지면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육 마비가 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하면 심장 박동의 이상,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 진료 통해서 콩팥 기능 검사 꼭 받고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팽창성 변비약인데요. 이건 또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아락실 같은 과립형 약들이 있던데? 팽창성 변비약은 식이섬유랑 비슷한 성분이에요.
장 안에서 물을 흡수해서 부피를 크게 늘려서 변을 밀어내는 방식이죠. 이것도 비교적 안전한 편이긴 한데 여기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이 아주 약하시거나 장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 장엽착이라고 하죠. 혹은 장폐색 위험이 있는 노인분들, 특히 아주 연세 많고 허약하신 분들은요, 이 약 성분이 장 안에서 제대로 못 움직이고 뭉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을 막아버리는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장이 막힐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사용에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먹는 약 말고 좌약이나 관장약도 잠깐 언급됐는데 이것도 주의점이 있겠죠, 당연히. 네, 좌약은 주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쓰는데 효과는 한 15분에서 30분 정도로 빠르지만 역시 자주 쓰는 건 좋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쓰는 게 좋고요. 관장약 같은 경우는 그 글리세린 성분이 일시적으로 혈당을 좀 올릴 수 있어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 약으로 잘 해결 안 되는 아주 심한 변비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 약품, 프로칼로프라이드 성분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이건 비급여라서 비용 부담이 좀 크다는 점도 아셔야 하고요. 결국 어떤 약이든 꼭 필요할 때 정확한 정보하고 주의사항을 잘 알고 써야 한다는 거네요. 함부로 막 쓰면 절대 안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삼투성 변비약 쓸 때 콩팥 기능 확인하는 거, 그리고 팽창성 변비약 쓸 때 장폐색 위험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는 노인 변비약 사용 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안전 수칙입니다. 자, 그럼 약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자료에 소개된 자연식품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먼저 마가 좀 흥미로운데요. 삼국 유사에도 나온다고 할 만큼 오래된 식재료인데 변비하고 관련해서 어떤 점이 좀 주목할 만한가요? 마의 가장 큰 특징은요, 껍질 벗겼을 때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 있잖아요.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뮤신이 위벽을 좀 코팅해줘서 위산을 중화시키고 속쓰림이나 위궤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동시에 장에서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장 안에 있는 이물질 배출을 돕고 또 마 자체에 식이섬유도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둥근 마 품종의 뮤신 함량이 더 많다고 하네요. 위하고 장 모두에 좋다는 신기하네요. 그 외에도 혈당 조절, 면역력 승진, 소화 효소 이런 다양한 효능이 언급되는데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또 조심할 점은 없을까요? 영양소 파괴를 좀 줄이려면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다고는 해요. 참기름이나 간장에 살짝 찍어 먹는 식으로요. 아, 생을요? 네. 근데 그 끈적한 식감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유나 요구르트랑 같이 갈아 마시거나 아니면 익혀서 차나 샐러드 같은 걸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뮤신 성분이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으니까 손질할 때는 장갑 끼시는 게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워낙 많아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으니까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전자피인데요. 질경이 씨앗 껍질이라고 하죠. 요즘 변비 개선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말 인기가 많던데 자료에서는 어떤 원리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나요? 차전자피의 핵심은 정말 압도적인 식이섬유 함량이에요. 80% 이상의 식이섬유인데 물에 녹는 수용성하고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균형 있게 풍부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 수용성, 불용성 둘 다요? 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하고 만나면 젤처럼 변해요. 그래서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 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확 늘려요. 그래서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배변 횟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브래스카 대학 연구 같은 여러 연구에서도 배변 빈도나 변의 무게, 상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하고요. 단순히 배변 활동 원활 이거 말고도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혈당 조절 같은 다른 효과들도 언급이 되네요. 네, 맞아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담즙산이라고 하는 거랑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담즙산을 만들려고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갖다 써요.
아,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젤 형태로 변한 식이섬유가 음식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만감을 줘서 체중 관리에도 좀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이야,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런데 차전자피 먹을 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있다고 강조되던데요. 그게 뭐죠? 맞습니다. 차전자피는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해요. 충분한 물이요. 왜죠? 들여서 팽창하다가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변비가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장이 막히는 장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꼭 마시는 게 권장됩니다. 1.5리터 이상 꼭 기억해야겠네요. 부작용이나 먹는 양은 어떻게 되나요? 권장량은 보통 하루에 5g에서 10g 정도 사이고요. 처음에는 좀 적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좀 더부룩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양을 줄이면 대부분 괜찮아져요. 아주 드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주의해야 하고요. 미네랄 흡수를 약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권장량만 잘 지키면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뭘까요? 노년기 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원인이 얽힌 좀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 그래서 해결책 역시 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생활습관 개선이고요. 충분한 섬유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 이것만 잘해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사용은 필요할 때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특히 오늘 계속 강조했던 삼투성 변비약 먹기 전 콩팥 기능 확인, 팽창성 변비약의 장폐색 위험 이런 안전수칙은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만화차전자피 같은 자연식품도 분명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먹을 때 주의사항은 뭔지, 특히 차전자피는 충분한 물, 이걸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하고요. 결국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라 개인의 상태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관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당신에게 가장 효과적일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특히 변비가 계속되거나 다른 병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약이나 보충제를 시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장 건강이라는 게요, 단순히 변을 잘 보는 문제, 이걸 넘어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 심지어는 기분 상태하고도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변비를 관리한다는 건 당장의 불편함을 없애는 걸 넘어서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돌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지금 당장 당신의 건강을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